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네. 입문과정이니까 지금은 뭐 심오하게 뭐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볼 거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의 이제 흐름 정도를 쭉 파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기본이론 들어갔을 때 뭐 입문을 안 듣고 듣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이제 입문 볼 때 이게 이런 걸 배우는 거다, 이걸 배우는 거니까 이런 트렌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뭐 이제 막 알고 얻어맞는 거면은 좀 대비를 하는데 모르고 얻어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왜? 예상을 못 하니까.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또 4시간 동안 원래 기본서로 본다면 투권 부분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 뭐 감정평가, 뭐 등등등에 대한 것들을 뭘 배우든 건지를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가격 공시법이나 감정평가법 같은 경우는 2차 법규 가서도 작은 과목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패턴을 알긴 알아야 되고요. 뭐 대부분들 수험생들 말 들어보면은 이 가격공시법이나 감정평가법은 2차 가서 거의 수업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상법만 하지. 그렇죠? 그래서 1차에서 배운 걸로 거의 그냥 묻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1차 할 때 잘 들어두는 게 좋아요, 사실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난 올해는 그리고 5월이 안 됐는데 반팔 입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죠? 어저께 내가 압구정동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나갔다 왔는데 뒤집 뻔했어요. 더워가지고. 그쵸? 30도가 넘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게다가 챙겨 입는다고 또 긴팔에 마이를 다 챙겨 입고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쟤 뭐냐? 더운데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런 표정으로. 그죠? 어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맞춤으로 반팔 입고 왔어요. 그래서 훨씬 좋네, 깔끔하고. 그죠? 어쨌건. 그래서 이 여름을 잘 보내야 돼요. 여름 잘 보내고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새로 기본이론 개강하면 기본서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더 쭉 볼 거거든요. 그렇죠?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고, 제가 저번 주에 강조했다시피 관계법규는 이게 혼자서 진행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자습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업이 중요하지. 그렇죠? 계속 들으면서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으면서 같이 한다. 이렇게. 그렇죠? 따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날짜 빼먹지 않고 보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이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때 과목을 쭉 몰아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요? 쭉 몰아서 봐. 그러니까 민법 한다면 아싸, 민법 잡았어. 한 3주 동안 민법만 쫙 봐. 그죠?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관계법규만 쫙 봐. 이게 정말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월화수목금토의 요일별 과목을 정해야 돼요. 학원 나오듯이. 그렇죠? 정해놓고 그날 그 과목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뒤에 그 과목을 보면 덜 까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과목을 쫙 보면은 한 5개월 공부했잖아요. 전 과목 다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봤던 민법, 법률행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놓고 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어지는 수업을 들으셔야지 이거를 그냥 쭉쭉 보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동영상 보시면 그렇고요.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빼먹지 말고. 그렇죠? 중간중간 나오다가 결석을 많이 해요. 특히나 그 앞에 투권 가면 또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겠는데 그러면은 1년 내내 수업을 들어도 맨날 국토개혁법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왜냐면 뒷부분 빠지니까. 그래서 안 빠지도록 결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설명드렸다고 간단히 얘기하고요. 내용들 봐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요. 이렇게 국토라는 것을 계획한다는 걸 배웠죠.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기 위해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매번 얘기하듯이 계획의 의미는 뭐다? 규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계법규는 뭐 하는 거?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배운다, 공법을 배우는 건데 그 규제에 대한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 계획은 여러 개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인 계획이 뭐였어요?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하자. 근데 국토 넓으니까 도시 단위로 계획을 하자. 이랬었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는 서울시장이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게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었는가. 이걸 배운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건축물이라는 걸 지어라. 그 계획의 용도에 맞게 이게 건축법이란 법에서 건축법,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지는 절차. 이게 열세 문제였다면 이게 네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은 점점 20년, 30년, 40년 가면서 노후불량해지니까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을 개량하기 위한 뭐하죠?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사업이 뭐다? 바로 정비법이란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네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 주 배운 게 이 원권의 세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법은 뭐가 되어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세 사업이 뭐다? 정비 사업의 3종 세트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런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거,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개량을 하는 거, 다 뭐다? 우리 관련된 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맞게 건물 져야 되고, 거기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가업을 할 때도 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TV 뉴스 봤을 때 무슨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도시 관리계획 바뀌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바뀌냐에 의해서 우리의 먹거리에 현저한 타격을 주기도 하고 현저하게 마저 프로핏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저번 주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뭐다? 평가를 할 때 써먹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에는 여러 개의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주택이 있고 그 토지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종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도 짓고 정비사업도 하는데 항상 이런 건축물을 짓고 사업을 할 때 수반되는 게 뭐냐면 정비사업만 해도 봐봐요. 종전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뭐하죠? 새롭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노후불량 건축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종전의 건물이라는 가치는 얼마인가? 그럼 새로 지어질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를 조합원들이 알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뭐야?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뭐라고요? 가격에 대한 평가를 사적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부분을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해서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파이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는 평가업에서도 정비 사업의 가격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파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비법이 범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적 평가 말고 뭐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평가하는 거. 뭐다? 이 토지를 세금 부과할 때 얼만큼의 가치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그렇죠? 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치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이거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정하게 토지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비주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가격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가격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가격도 평가하고 이렇게 사적인 뭐다 의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일 때 이렇게 공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주택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 주택에 대한 비주거용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뭐다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이런 평가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뭐다 평가라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뭐하죠? 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평가 의뢰 등에 의한 것은 뭐가 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렇죠? 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세 문제가 나오고요. 감정평가 관련된 법률의 몇 문제, 세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 그래서 이걸 세계 배우는 게 바로 이 가격평가 관련된 부분에 두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원래는 이 두 법이 한 법이었어요. 원래 하나. 원래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그쵸? 얼마 전부터. 그래가지고 원래는 분류되기 전에는 8문제가 나오는 법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그러다가 정비법 들어오면서 4문제 뺏기고 6개로 줄었는데, 그쵸? 그리고 뭐가 되죠? 다시 분파되고, 이래가지고 현재 법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정부가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원래는, 정부의 18개 부처청별로 다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세청이 나온 금액 따로 있고, 옛날 내무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나온 금액이 따로 있고, 국토교통부, 그때는 건설부였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부처마다 다 뭐하죠? 과세를 정하는 기준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공시된 거를 이용해서 세금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989년도인가 처음으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과세 처분을 위한 기준금액 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89년에 지가공시법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렇죠? 그래서 지가공시와 관련된 법률을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법상으로 본다면 처음을 봤을 때 89년도, 맞아, 89년도 우리가 4월 달 정도에, 맞아, 지가공시 관련된 법을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뭐죠? 통합해서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부기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89년도 4월 달에 지가공시법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때 원 명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에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별로 뭐가 된다? 달랐던 가격을 하나로 일관되게 공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에 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재산세 과세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토지에 대한 거는 뭐하죠? 토지에 따로 부과하고 주택은 주택을 따로 부과하는 세금체계였었는데,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토지하고 뭐하죠? 주택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어지게 돼요. 이때 세금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이라는 것을 같이 공시하는 뭐하죠? 뭔가 가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89년도는 뭐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토지만 이때는 가격 공시를 하다가 더하기 뭐가 된다 여기는 주택이라는 거의 가격을 같이 공시하게 됩니다. 2005년도부터.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뭐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가격을 공시한다는 것과 감정평가. 이때 한 법이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2005년도에. 그럼 주택이 플러스가 되어지면서 토지하고 주택을 같이 공시하는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이죠. 2016년도에 가면서 이제 현재 법인 2016년도에 가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주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숙제였던 비주거용에 대한 평가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요, 사실 그래요.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된 금액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1층에 대한 부분의 면적과 지하 1층에 대한 면적이 같으면 과세 처분이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공시 금액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는 공시를 하여야 하는 거고요. 비주거용은 아직도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주거용은 우리가 평가법인 등에서 아직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비주거용은 이제 면적으로만 제곱미터당 단가로 과세하는 분위기는 지금은 돼요. 아직은 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비주거용은 너무 종류가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과표라도 다시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뭐 섣불리 이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비주거용 도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거를 별도로 분리하고 오로지 부동산 가격 공시만을 하는 법으로 별도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법의 비주거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 것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가 될까요? 토지하고 뭐하죠? 주택하고 비주거용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에 가격 공시가 있는 거고요. 실제는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만 공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비주거용은 아직도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문도 사실은 굉장히 헐렁해요. 앞뒤가 안 맞는 지문도 굉장히 많고요. 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특히 비주거인 그래요. 엉망이야, 아주 법이. 그렇죠?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골라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개정도 안 해. 그렇죠? 맨날 얘기해 줘봤자. 그렇죠? 안 맞는다고. 그렇죠? 나만큼 이 법을 열심히 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지. 그런가 보다고 업무만 치는데면 그만이지. 이 공무원들은요, 업무 진행만 문제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뭔가 이의를 제기해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가끔 전화한다? 국토교통부에. 이 조문이요, 이래서 이런데 이게 안 맞거든요. 이거 왜 그러죠? 물어보잖아. 그럼 첫 번째 물음이 뭔 줄 알아요? 어디 법인에 계시냐, 뭐 계시냐, 뭐라. 답변이 그거야. 법인은 없어요, 나는. 이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대판하고 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또 개정이 많이 됐죠. 올해까지 감정평가법이.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공시 이와 같이 앞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과 주택에 대한 부분과 비주거용의 부분 가격공시를 해서 과세 처분 세금 부과하는 걸로 기준금액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이 금액을 정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다시피 토지는 언제? 5월 31일. 매년 토지는. 나머지는 뭐다? 4월 30일. 보통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6월달, 9월달 등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6월 1일 전에 보통 뭐가 된다? 뭔가를 팔려면 팔아라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뀌고 더 부과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기 이제 이 법에 대한 기본 패턴이고요. 문항수는 몇 문제?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고정급으로 받는 이 평가 업무를, 이 가격공시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분의 고정급여를 받으니까 뭐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부분이긴 해요. 별도 의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사적 의뢰가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럼 봐봐요. 보시는 바가 제가 첫 번째 표를 넣어놨는데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하죠?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야 한다.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하면 토지는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89년도에. 그죠? 주택도 뭐예요? 2005년도 들어온 거라서 이것도 하여야 돼요. 그죠? 하여튼 뭐가 된다? 비주거용은 아직도 할 수 있다에 불과하다라는 점 일단 비교하시고요. 봐봐요. 그러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에 가격 공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주택의 가격 공시는 토지하고 달리 토지하고 주택을 더해서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값만 공시하는, 주택값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주택을 더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알겠습니까? 토지는 뭔데? 토지만 공시하는 거고. 이해가셨죠?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봐요. 뭐로 본다?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주택값 공시할 때는 토지와 주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봐봐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본 게임 들어가면 얘기하지만 그래서 가격 공시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고 해요. 단위 면적당 가격. 이게 뭐냐면 제곱미터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는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할 때. 근데 주택은 뭐다? 그냥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건 단가일 수가 없어요. 토지와 주택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토지와 주택을 더해서 공시하는 거니까 그냥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외계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있죠.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서 두 가지로 공시가 보통 분리가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아닌 나머지 뭐다? 비주거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비주거용 관련된 부분은 뭐다? 마찬가지 주택에 대한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구분 소유되어 있지 않는 거 있죠. 구분 소유되어 있지 않는 거는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 소유되는 거는 집합부동산으로. 뭐 하죠?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단어만 그냥 일반 부동산, 집합부동산이에요. 공동주택이 집합 건물인 거니까. 그 세팅만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죠? 구분 소유 안 되는 거, 되는 거. 구분해가지고 공시한 거고. 하면 주의할 건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가격이겠죠, 이것도.
비주거용도 토지하고 뭐가 된다? 그 비주거용 건물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라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은 뭐가 되어진다? 일단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토지만 놓고 보더라도 뭐라고요? 토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 있는 필지의 수가 한 3,400여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토지의 필지 수가 뭐가 된다? 전국에 3,398만 필지. 작년 공시가에 의하면 3,400만 필지가 되는데 그 3,400만 필지의 모든 필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3,400만 필지에 대한 우리가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뭐하죠? 우리가 가격을 공시하느냐? 그건 좀 아니에요. 뭐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 평가법인 등에게 뭐라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평가법인 등에게 가격 공시를 의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떼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강사대로 치고선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평가사가 돼가지고 뭐 한다? 해당 돈 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가 된다? 근데 이렇게 되지만 오해하지 말 건 그렇게 모든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공시를 의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대표가 될 수 있는 50만 필지. 전국에 뭐다? 대표가 되어주는 50만 필지 정도의 표준지를 구해요. 대표 선수죠. 그래서 표준지를 우리한테 의뢰하는 거야.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표준지라는 거를 우리의 법인 등에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둘 이상 평가법인 등에게 뭐가 된다? 의뢰를 해서 이 표준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지를 구해. 용도 지역이나 우리 배웠죠? 도관농장. 그렇죠? 주상공록. 용도 지역, 용도 지대별로 표준지에 대한 부분을 구해가지고 그 표준지의 기초에서 시군구마다의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뭐하죠?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요,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3,900만 중에서도 3,400만 중에서도 한 3,100만이나 3,200만 정도? 그렇죠? 한 3,100만 정도 얘기할까요? 그럼 이런 정도의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필지에 대해서 시군구마다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군구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과세 처분이라는 게 보통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표준지라는 거에 기초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50만 정도의 대표 선수를 구해가지고 용도지역 지대별로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구하면 그 표준지의 기초에서 시군구마다의 개별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산정 지가표라고 하는 비준표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어디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기초에서 이거의 특징 삼아서 그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간이 산정 지가표라고 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시군구 공무원들은 표준지 기초로 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대, 비옥도, 뭐 가치, 환경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비준표상 배율을 구해요. 그럼 표준지에다가 비준표상 배율을 구해주게 되면 토지마다 시군구의 토지의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군구의 하급 공무원들이 사실은 개별 토지마다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죠. 뭘 기준 삼아서? 표준지 삼아, 기준 삼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평가을에 들어오는 거는 뭐고? 표준지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의 토지들은 시군구마다 하급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부분에 개별 세금 부과를 위한 토지를 산정하는 것이 값을 이거를 5월 31일 날 공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별 공시가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전국 단위에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대표 표준지를 잡아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거고 이 공시가 되어지면 시군구마다 자기 시군구에 있는 개별지마다의 과세 처분을 위한 토지값을 정하게 되는데 그 하급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국장이 비준표를 제조해 공급해주면 표준지 기초로 해서 그 토지의 가치를 얼마로 할지 배율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개별 공시지가 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봐요. 해당 개별지가 주거지 토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준지를 주거지에 해당하는 표준지를 골라요. 인근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뭐가 다르지? 그 가격 배율을 비준표상 배율을 구해요.
여러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대 등등등 18개 항목을 가지고 비율을 정한 다음에 비준표상 배율을 표준지 곱해줘요. 그러면 그 개별 공시가가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 공시가는 뭐가 되어질까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제조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못 믿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못 믿겠으니까 우리 검증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돼요. 검증. 개별 공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 의뢰하는 거야. 우리가 잘했나요? 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가격의 잘못된 부분을 잡을 수 있겠죠. 이 개별 공시가 잘못되어지면요, 과세 처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증이라는 말은 표준지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뭐가 된다?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개별 공시가가 검증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지 않았을 때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면 고쳐줘야 돼서 정정이나 그리고 분할합병, 토지의 가치가 바뀌어. 그럼 다시 공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정정, 검정, 분할합병 등 사유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만 구분해도 웬만한 공시지가의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표준지하고 개별지 관계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 절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한 사항을 이제 구분할 겁니다. 앞으로 기본이면 들어가면요. 현재는 뭐만 기억하자? 표준지와 개별지의 관계, 그리고 표준지 개별지 구할 때 비준표 있다는 거, 그리고 법인 등에게 평가 의뢰하는 건 표준지인 거지. 시군구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혼동하지 말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시군구장은 둘 이상 평가법인 등에게 그 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X.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별지가는 산정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지 기초로 해서 비준표 활용해가지고 시군구 하급 공무원들이 법대로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따로 검증받게 돼 있는 거고 잘못됐던 정정하고 분할합병 등 사유로 다시 공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표준지와 개별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국토가 3,400만 필지라고 했는데 왜 실제 개별지가는 3,100만이라고 제가 했냐면은 한 2,300만 필지는 산정하지 않아요. 개별지가를. 그 이유는 뭐냐면 과세 처분과 관련이 없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 공시가 산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뭐가 되어진다? 굳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의 개별지가 전체 뭐가 된다? 토지 수와 같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가는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과세 처분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여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표준지는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되어져요.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수용 보상가 산출한다든가. 그렇죠? 또 무슨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평가 의뢰 받아도 토지는 표준지를 기초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준지는 이용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문제가 나오면은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표준지는 반드시 한 문제가 보장이 돼요. 표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표준지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표준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개별지. 그 다음에 주택.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비주거용 들어온 2016년 이후부터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비주거용은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울만 존재한다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조죠. 설명한 바와 같이 뭐예요? 국장, 시군구. 여기도 단독주택의 국장, 시군구예요. 그래서 표준주택을 국장이 정해줘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법인 등에 의뢰했잖아요. 표준지를. 근데 이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국장이. 이건 법인 등에 의뢰하는 거고 이건 뭐다? 한국부동산원. 지금은 정부 출연기관 중에 하나예요. 정부 출자기업체. 지금은. 그렇죠. 옛날엔 단순한 그냥 선도하는 법인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정부 출자기업체로 등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별도의 법도 있어 지금은요. 아주 그냥 그 지위가 상승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옛날엔 정말 하나 법인에 불과했었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얘밖에 할 놈이 없었나 보지. 어쨌든 부동산원에 의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물어볼게요.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는 둘 이상 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 X. 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뢰하는 상대방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구분해 외워도 아주 훌륭하다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당연히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 정했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시군구장이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공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비준표라는 것을 제조하여 공급해줘요. 전국에 한 400만 정도 중에서 20만 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20만의 표준주택 가지고 나머지의 비준표를 이용해서 개별주택 가격 공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개별지는 언제? 5월 31일이에요. 공시일이. 그죠? 개별주택은 4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공시일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개별이지 표준에 대해서는 공시일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개별에 대한 날짜만 개별 공시 시한이 있습니다. 개별지는 5월 31일, 개별주택은 4월 30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이니까 뭐가 된다? 정정, 검증, 분할합병 등 사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라인만 잡아줘서 뭐인지 의미를 파악하시면 이게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문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딱 외워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뭐 간단히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이 지나간 5월 달에 작년도에 4월 달에 공시한 거를 보면 1,400만 호가 넘었어요. 점점 단독주택은 점점 줄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작년 4월에 공시한 걸 보니까 이게 1,400만 한 8만 몇천 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부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주택 거주 방식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수업할 때 단독주택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공동주택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한 60,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요즘엔 좀. 근데 재밌는 거는 봐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봐요. 하나의 동이 있잖아요. 한 동 공동주택이 있으면 구멍이 3개 있죠.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한 동에 거의 100세대가 살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주택처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한 동만 향하고 동층수만 분석해도 뭐가 된다? 100세대가 나오는데 샘플링이 왜 필요하냔 말이야. 더 번잡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건 다조사예요. 전수조사. 다조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다조사하니까 개별주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주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다조사해. 1,400만 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동주택 특성상으로 봤을 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거지. 직접 조사한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원이라는 데에다가 의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국세청장이 하던 거였는데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 165 이상 연립 같은 거는 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남아있긴 한데 실제는 다 부동산원이 합니다. 이 단서로 원래 부칙 규정으로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다고 나왔지만 대부분 다 지금 다 뭐다 부동산원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공시가 나올 때 부분은요. 표준과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그렇죠? 그럼 봐봐요. 당연히 뭐가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검증이 없어요. 일단. 왜? 다 조사한 거고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한 건데 검증을 왜 합니까? 검증은 뭐? 개별지,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닐 때 했을 때 검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 법령 자체 절차에 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가 된다? 과세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정하고 분할합병 등 사유는 들어간다는 사실. 그거 해당 내용 부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과세 처분 관련된 거는 뭐가 된다? 정정과 분할합병 등 사유가 모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거 주의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주거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마찬가지 일반 부동산, 그다음에 집합부동산, 그리고 주택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요거. 법인 등 부동산원, 의뢰하는 상대방이. 그렇죠? 여기는 마찬가지. 국장이 표준부동산, 시군과 개별부동산, 집합부동산은 뭐가 돼? 전수조사.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은 뭐가 되어진다? 보신다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서 뭐가 되죠? 법인 등 부동산 원에 뭐가 된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의뢰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봐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 그러면 내용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봅니다. 해당 내용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행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 봐봐요. 여기서 법인 등 빠졌어. 법인 등 부동산은 빠졌네. 봐봐요. 부기하시고. 맞아? 법인 등 부동산은 부기하시고 빠졌네. 봐봐요. 그 정도.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봐요. 결론적으로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의 의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여기는 어디에? 법인 등에게. 여기는 부동산원에게. 여기는 법인 등 부동산원에게.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상대방을 좀 더 나눠먹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는 법인 등 끼워 넣고요. 안 집어넣네. 그리고 마찬가지 구조예요. 아까하고. 그래서 주택하고. 그래서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공시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복잡한 것 같지만 라인만 잡아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봐봐요. 밑에 봅니다. 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적정 가격. 시작. 적정 가격. 기본적인 사항과 뭐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 형성과 조세, 그렇죠?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저처럼 중장년 되고 나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분은 뽑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겠다, 복지를 많이 주겠다 이런 부분 뽑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 누구나 그런 거니까. 앞으로 과세처분 관련된 부분에서 아시면 되고요. 세상의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에 공시지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은요. 그게 뭐가 달라? 시가하고 달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준 전문가가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놀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평가사는 공부하는 것만 어렵지 업무는 진짜 별것도 없어요. 업무는 그냥 술 먹으면 돼. 그쵸? 술 먹고 업무 잘 따오는 게 유능한 사람인 거야, 기본적으로. 안 그래? 그리고 대인관계 좋고, 발 넓고,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가는 분 많이 알고, 이러면 좋은 거야. 아버지가 은행장이야, 딱 좋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그게 아니면 우울하고. 어차피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 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저는 평가사가 가장 좋다고 봐요. 같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 주변에 뭐 같이 견주어지는 게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100번 나요. 뭐가? 평가사가. 정말로. 10배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붙기나 해. 그러면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것이야.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해가지고 평가사 부부도 괜찮아요. 그렇죠? 일타쌍피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둘이 같이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일단 공부부터 하고. 그렇죠?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고. 넘어가시면 이제 용어 정의가 나와요. 주택이라는 게 뭐냐고 나오죠? 그러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봐봐.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이러고 나오죠. 전부 또는 일부 및 뭐다? 부속토지.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올 때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택가를 공시할 땐 토지와 주택을 더해서 공시한다고. 알겠습니까? 뭐 얘기들. 그리고 이게 주택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가 나와요. 원래 공동주택 정의 얘기할 때 연세대 기숙사였거든.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기숙사라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숙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숙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용도 분류는 일반적인
건축물 용도 분류인 것이고 그 용도 분류를 활용할 때 이 법에 필요하지 않은 건 집어넣을 이유가 없겠죠. 기숙사는 공급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세 가지만을 이 법에 부합하게 공동호텔로 본다는 얘기예요. 기출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식상해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주의할 게 있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에요. 그냥 5계층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다세대하고 연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4계층 이하인 거는 공통점이에요. 이건 공통점인데 뭐하죠? 그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넘으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라고 저번 주도 얘기했었죠. 여기는 기숙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별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해계들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해당 내용 부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주거용 뭐라 했어요? 주택을 제외한이란 말. 정의 나올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이니까. 그렇죠? 주택에 이러면 안 되지. 비주거용 부동산의 정의를 물어보면서 주택의 이러면 안 되지. 주택을 제외한이어야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주거용은 뭐가 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비주거용 집합은 뭐예요?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분 소유되는. 이게 포인트지.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구분 건물인 거야. 그러니까 구분 소유되는 거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이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리고 1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주택 외의 거를 배치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가격.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질 텐데 적정 가격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주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우리가 해당 내용의 적정가라고 합니다. 보통 표준자 즉 보통 개별자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적정가로 봐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 개별자 들어간 거 빼고는 뭐다? 다 적정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자 들어가는 거는 전문가가 산정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적정가일 수가 없겠죠. 조문 자체에 써 있어. 그렇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개별이란 말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적정가로 봅니다. 이 법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를 뭐라 한다? 적정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이제 본론 내용이 나오는 거야,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뭐가 되죠? 전국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라는 거 대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뭐가 되죠? 단위별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고 그 개별 공시지가에서 뭐가 된다?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구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패턴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표준지가 나와요.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나오면 국장, 개별지 나오면 시군구.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시군구가 국장의 업무를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군구는요, 지자체로 시군구가 아니라 업무분장, 국가기관으로 시군구예요. 달라요. 이건 지자체로서의 시군구가 아닙니다. 이 시군구는. 알겠죠? 국가 업무를 해주는 국가기관으로 시군구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업무기관인 거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이게 매년 1월 1일이에요.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 면적당 가격 이거죠. 단가, 단위 면적당 가격, 적정 가격. 그렇죠?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뭐 하죠?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얘를 공시해줘야 한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리고 뭐 의뢰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2 이상 법인 등에게 의뢰하죠. 주택은 부동산 원해. 그 다음 비주거용은 법인 등 부동산 원해. 이해 갑니까? 그렇게 딱딱딱 구분해 읽으면 훨씬 읽기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하나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변동이 작을 때는. 그렇죠? 정부도 돈 쓰기 아까우니까 변동이 작은 경우라면 하나법인 등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해당 내용의 토지 가격의 비준표를 아까 얘기했죠. 장관이 제조해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해 쓰라고 시군구장에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의 하급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국사 공부하시고 붙은 분들이야. 그분이 뭐 가격 공시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뭐가 돼? 모르니까 국장이 간이산정 집가표를 제조에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표준지 골라가지고 개별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거지. 표준지의 비준표의 배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산정이 되어지겠지, 개별지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자 나오면 뭐가 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서 매년, 그렇죠? 공시기준일 현재 가격 공시하고 뭐하죠?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행정기관에게 제공. 그러면 관계행정보다 기관 등은 이걸로 과세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만 잡아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개별자가 들어가니 당연히 뭐가 되죠? 개별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분할합병 등 사유가 나오고 검증이 나오는 거야. 아까 도표에서 봤잖아. 분할합병 등 사유 검증.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시군구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타당성에 대하여 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봐봐. 이 검증도 주의할 게 있어요. 검증도 토지면은 법인 등 검증을 받아요. 토지면. 근데 주택이면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거고요. 비주거용이면 법인 등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요. 똑같아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토지니까 법인 등의 검증을 받는 거야. 주택이면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거고 뭐하죠? 비주거용이면 법인 등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거죠. 세팅이 탁탁탁 맞아 이게 사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맨 앞쪽에 페이지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세팅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정정. 개별이니까 정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차고 이런 명백한 원인이 있다면 이를 지체 없이 시군구장은 뭐 해줘야 됩니까? 정정해 줘야 됩니다. 왜? 세금 부과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죠? 주택과 관련된 거. 아까 얘기했죠? 마찬가지. 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은 뭐가 되죠? 마찬가지 표준주택 전국에 200만 호 정도, 20만 호 정도, 20만 호, 개별주택 한 400만 호 정도. 그렇죠? 단독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니까. 그렇죠? 유사 인정되는 단독주택에서 표준주택을 매년 공시 기준이 똑같죠? 1월 1일. 현재 적정가. 적정 가격을 정하고. 그 뭐야? 가격이죠. 단가라고 안 나와요. 아까는 뭐였죠? 단위 면적당 가격. 지금은 그냥 적정 가격. 이해 갑니까? 다르죠. 왜? 토지와 주택을 같이 평가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심의 거쳐서 공시해줘야 한다. 특징점, 부동산 원에 의뢰한다. 아까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했거든. 지금은 뭐야? 부동산 원에 의뢰하는 거죠. 사이즈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죠? 그 얘기들. 일단 뭐가 돼? 또 하나. 개별주택. 마찬가지 누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정 개별주택 가격. 제공. 똑같은 얘기.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이 뭐가 되죠? 개별이니까 분할합병 사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검증과 관련된 부분. 검증. 똑같죠? 검증도 부동산원의 검증. 됐습니까? 부동산원의 검증. 아까 얘기했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4월 30일이에요. 다 어차피. 알겠습니까? 개별자 들어가는 것들 있습니다. 그 얘기들.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넘어가시면 이제 공동주택인데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라 전수조사. 다 조사하는 거예요. 1,400만 원 정도. 다 조사하는 거야. 전수조사. 표준과 그래서 개별이 없어. 그리고요. 공동주택은 표준이니 개별이니
이런 단어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건 전수조사하니까. 공동주택도 토지 아니니까 다 4월 30일이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마찬가지 적정가. 여기도 뭐라고 나와? 단위 면적당 안 나오잖아. 토지만 단위 면적당이야. 알겠습니까? 다 그냥 가격이야. 적정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가 된다? 심의를 거쳐서 제공해. 아까 얘기했죠? 국세청장이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어. 말한 그대로. 원래는 국세청장이 다 하던 거였어, 원래는. 그런데 뭐가 된다? 이제 주택가격 공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업무를 놓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국세청장이 몇 년 했었어. 몇 년.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 부동산원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능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마찬가지 부동산원의 의뢰. 그죠? 부동산원의 의뢰. 봐봐. 토지는 어디? 법인 등의 의뢰, 둘 이상. 주택은 부동산원의 의뢰. 비주거용은 법인 등 부동산원의 의뢰.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과세처분 관련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분할합병 사유와 정정은 있지. 하지만 공동주택에 뭐는 없다? 검증은 없어. 왜? 부동산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 집단이 한 거라서 공동주택에는 검증 제도는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부동산원이 한 거니까.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부동산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커리어스 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들. 근데 평가사가 제가 듣기로는 시험 붙고 나서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 자리가 없어 취업 못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골라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따기만 하면 정말로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평균 이상 임금을 받으면서 술 많이 먹고 놀 수 있는 직업.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다? 잘해서 따보세요. 좋은 작업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만족해 합니다. 특히나 친구들 보면. 그렇죠? 가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가 나죠? 주택가격 공시 효력. 뭘까요? 표준주택은 뭐 할 때?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부분에서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이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만 쓰여요. 아까 표준지는 뭐였죠? 표준지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개별지가 산정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용보상가 산정할 때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규정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표준지는. 하지만 여기는 뭐다? 보상규정 관련된 걸로 쓰이지 않아요. 표준주택은. 이게 앞에 있는 표준지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지는 표준지 가지고 개별지가 산정 기준으로 쓰고 그리고 사적인 의뢰가 있어도 표준지 기초로 쓰고 그렇죠? 뭐 수용보상가 정확하게도 표준지로 쓴단 말이에요. 활용도가 높거든요. 하지만 이 표준주택이나 표준부동산은 다 그냥 개별값 구하는 기준으로만 쓰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나올 때 표준주택 가격은 손실보상 기준으로 쓰인다?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으로 쓸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표준지하고는 다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비주거용. 마찬가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부동산, 개별부동산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봐요. 여기 봐. 중요한 거 장관이고요. 표준이니까. 장관이죠. 그런데 적정가죠. 똑같죠? 심의 거치죠? 근데 할 수 있어요. 비주거용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평가법인 등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고 해당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비주거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내용 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 같은 거를 보시면 이러고 나오죠. 의뢰 같은 거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나와요? 오해 말게. 법인 등에 의뢰하고 대통령령 정하는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에 전문성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전문성 있는 자가 바로 부동산원이에요.
그래서 법인 등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요. 법인 등 부동산원에 의뢰. 토지는 법인 등, 둘 이상 법인 등에, 주택은 부동산원에, 비주거용은 법인 등 부동산원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만 딱딱 맞으면 나중에 본강의 들을 때 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라인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엉키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조문이야, 이 법은 사실. 딱딱딱 맞아, 이게 사실은. 그죠? 그거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얘기야, 뭐 볼 거 없어요. 같은 스토리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간단히 1교시에 해당 내용 봤고요. 쉬었다가 감정평가 관련된 거 갑시다.